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건축기사 실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에듀윌에서 교재가 나왔습니다. 원래 에듀윌에서 실기 교재 부분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야심차게 만들어서 모든 분들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너무나도 알차게 실기 교재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땐 실기 교재가 너무 퍼펙트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되게 이론적인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이론을 되게 많이 충실하게 정리해놨고요. 그 충실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험생들이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도 이제 그 책에 대한 부분에 몇 가지 발췌해가지고 설명을 들으면서 저 이제 테마별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지만 아무튼 정리가 너무 잘 돼 있고요. 그 앞부분에는 핵심적인 요약 정리가 돼 있고, 왜냐하면 필기 공부를 해서 합격은 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론적인 내용이 필기에서 했던 내용이 똑같지만 그래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한 번 더 이론을 정리하고, 그리고 회차별로 제일 중요한 게 실기 문제는 뭐죠? 기출입니다. 기출만 보셔도 새로운 거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기출이다. 그래서 기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회차별로 기출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몇 년도를 보면 됩니까? 물어봐요. 정말 조심하실 게 최근 3년치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 2년 정도는 기출 문제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근 3년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전 문제들, 최소 뭐죠? 5년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도 10년까지 보시는데 10년 정도 보면 퍼펙트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책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교재를 보고 난 뒤에 수업도 같이 들으시면 훨씬 좋죠. 그러면 에듀윌 기사 실기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수업 듣기 전에 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구성이요. 이렇게 양쪽 책을 펼치시면 왼쪽과 오른쪽 부분에 그 내용에 대한 날개가 들어갑니다. 특히 날개에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보세요. 이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문제 제가 약간 확대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시공적인 문제인데 뭐 조적공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백화현상의 정의 및 방지 방법 두 가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시험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나오고 방지법이 나옵니다. 그럼 이 점수가 이제 2점짜리다, 3점짜리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나오면 이 옆에다가 실제로 뭘 해야 돼요?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시험하고 다르게 OMR 카드가 있는 게 아니고 시험지가 곧 뭐다? 답안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험지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필기를 하시는데 그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넉넉하게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면 답을 뒤에다가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도 그래요. 아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려고 하면 답이 뒤에 있는 게 좋지. 아니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통 실기는 제가 얘기했죠. 뭐죠? 시공적인 내용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정답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문제를 보고 바로 정답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정답 없이 답을 적고자 한 다음에 밑에를 살짝 연습장으로 가리시고 그냥 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일이 뒤에를 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게 너무 잘 돼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왼쪽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날개 부분이. 날개 보시면 각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 부분, 이 문제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지 키워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만점 키워드로서 그 키워드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시공에서는 뭐냐면 지문을 쭉 보잖아요. 그 지문에서 핵심 키워드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게 시공 문제는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공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답을 제가 적었는데 어느 범위까지 답을 적어야 됩니까? 물론 이거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서술형이나 단답형으로 쓰게 되는 문제들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한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정답은 틀린 답이 돼요. 그래서 일일이 이쪽 부분에다가 키워드 부분을 제시를 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이건 시공 문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공 문제니까 이렇게 되고, 자 보시면 여기에 구조 문제 조금 볼게요. 구조 문제에 보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딱 보세요. 구조 문제에서 뭐 15번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파트가 되는지 날개에다가 표시해 놨어요. 아, 이거는 구조 파트 있는 문제구나. 보통 기출문제 해설을 보시면 그게 어느 파트란 얘기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게 어느 부분이지? 왜냐하면 문제라고 하는 건 24문제 정도에서 이게 구조 파트입니다. 시공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적산 파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럼 그 내용들을 옆에다가 체크해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너무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자 문제를 잠시 보겠습니다. 조금 약간 크게 해서 조금 볼게요. 여러분들 보셔야 되니까.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게 15번 문제인데 인장 철근만 배근된 철근 콘크리트 직사각형 단순보에 순간 처짐이 5mm 발생하였을 때 총 처짐량을 구하시오 하고 시간 재령 계수가 2.0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왔냐면 3점짜리입니다. 그럼 이 공간에다가 답을 여러분들 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뭐냐면 테마별로 구조는 정리를 쫙 해드리면서 그 테마별로 뭘 정리하는 줄 아세요? 공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공식을. 뭐 이런 시간에. 그런데 각 기출문제 뒤쪽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공식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문제마다 전부 다 제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너무 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되게 뭐죠? 아 이것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거의 책에 다 들어갔다는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중에 나 있는 실기책 중에서는 거의 퍼펙트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권만 있으면 수업까지 들으시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먼저 인장철근만 이게 이 문제의 키워드입니다. 인장철근만 배건됐다는 얘기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뭐가 없다? 압축철근은 없다. 뭐 없다? 영구 없다 아니에요. 뭐 없다? 압축철근이 없다. 압축철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압축철근이 있고 없고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보세요. 총 처짐량을 구하세요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테마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훈셈 공식이라고 해서 테마를 정리하는데 총 처짐량은 순간적으로 생기는 순간처짐에 대한 양과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뭐죠? 장기 처짐량 이렇게 됩니다. 장기 처짐량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순간 처짐량은 문제에서 항상 주어집니다. 얼마요? 이렇게 5mm.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식을 외울 게 장기 처짐량인데 그 장기 처짐량 공식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순간 처짐량에다가 장기 처짐 개수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순간 처짐량 곱하기 장기 처짐량은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시간 경과 개수 됐나요? 그리고 밑에는 바로 1 플러스 50 로 프라임이 뭐예요? 그럼요, 이 로 프라임이 압축철근비입니다. 이게 바로 압축철근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압축철근 부분이 있다고 했다면 여기다가 답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인장철근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인장철근만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영구 없다 아니라고요. 뭐가 없다? 압축철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값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책과 그걸 가지고 수업하는 사람들이 같이 호흡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실기는 특히 혼자서 공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책이 구성이 되게 잘 돼 있지만 그걸 가지고 부가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재료를 집어넣고 순간 처짐량이 5mm라고 얘기했으니까 5 곱하기 시간 경과 개수는 얼마다? 여기서 2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2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이 값은 2가 되고 5, 2, 10이 되는 건가요? 10이 되고 여기 순간 처짐량 5가 되면 합이 얼마 되노? 15? 답은 1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답을 적을 때는 이렇게 정답을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의 구성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답이 일단 뒤에 있지 말고 바로 밑에 있으면 좋겠다. 왜? 이 실기라고 하는 것은 객관식 문제와 또 다르니까 바로바로 답을 봐야 되니까 서술형을 적어야 되니까 그리고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어느 파트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의 문제를 푸는데 공식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식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한 문제만 그렇느냐?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 보실까요? 자, 볼게요. 여기서. 자, 메탈 터치 나왔죠. 여기서 보시면 메탈 터치 나왔습니다. 이게 메탈 터치라는 게 나오는데 이 메탈 터치라는 게 자, 보면 4점짜리입니다. 간략한 뭘 구해라? 간략한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림 부분인데 설명 부분은 정답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메탈 터치라고 하는 것은 기둥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기둥과 기둥의 이음을 해나갈 때 이 면 자체가 용접에 접합을 할 때 조금 거칠게 접합해서 하중에 대한 부분을 접합 부분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도록 밑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접합이 메탈 터치, 거친 접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게 정답을 보세요. 그림까지 그리라고 했는데 물론 시험장에서 뭐가 필요 없어요? 그럼요. 색깔 볼펜 볼펜 안 씁니다. 무조건 검정색으로 씁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때는 뭐가 돼 있어야 좋아요? 이렇게 컬러로 돼 있어야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 포인트. 이 부분이 메탈 터치입니다. 메탈 터치. 그래서 절단의 직각도 오차가 이거란 얘기는 여기 부분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반듯하지 않고 약간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용접에 대한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문장에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림을 통해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되게 자세하게 컬러풀하게 정리가 되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 그대로 공부하기가 너무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 또 하나 보세요. 여기 부분. 자, 이 문제가 정말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3점짜리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서 뭘 구하는 거죠? 띠철근의 최대 수립 간격을 구하세요. 이럽니다. 그럼 기둥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체 형태로 보면 이게 기둥입니다. 기둥이고 여기에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는 거 있죠. 이 점으로 찍혀 있는 녀석들이 뭐냐면 축방향으로 들어가는 주된 힘을 받는 주철근입니다. 주철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내려오면 그걸 감싸고 있는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게 바로 뭐다? 띠철근이다. 그럼 그때 이 띠철근에 대한 간격이 얼마입니까? 그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간격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격에 대한 것은 공식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 공식 부분이 보시면 여기에 제가 얘기했죠? 여기 공식. 관련 이런 부분 공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여기 부분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됐나요? 띠철건의 수립 간격은 다음 중에 최소값으로 적용한다 해서 축방량 철건, 주된 이면을 받는 축방량 철건의 16배 이하, 그리고 띠철건 지름의 48배 이하, 그리고 기둥의 최소한면 치수 이하.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면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기둥에 있어서 말 그대로 첫 번째 부분에 관한 형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가 주근, 여기가 주근이죠. 여기가 주근. 이 주근 지름이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22. 이게 D20이란 얘기는 직경이 22mm짜리가 8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곳에 몇 배? 16배 곱하기 직경 22 해란 얘기예요. 그리고 값을 구하면 352. 계산기로 구하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감싸고 있는 이 철건이 무슨 철건이다? 띠철건이다. 그럼 띠철건 자체에 얼마? 48 곱하기 10. 그럼 48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기둥의 최소 단면이니까 기둥의 단면이 치수가 300짜리가 있고 400짜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개 중에서 무슨 값? 최소값. 그럼 얼마가 돼요? 그럼요. 300.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간격이 넓을수록 좋아요? 좁을수록 좋아요? 좁아야 많이 구속을 하겠죠. 그래야 이걸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값이 아니고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이 값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하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하일 때는 무슨 값? 작은 값. 됐나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작은 값 얼마를 선택한다? 300을 선택한다. 지금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답이 정리가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시공도 마찬가지예요. 시공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시면 시공도 되게 잘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용접접합의 단점. 이게 또 좀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포인트가 되냐면 보세요, 여러분. 물어본 게 용접접합의 단점을 2가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인 교재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단점만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2가지를 제시하라 그러면 답이 딱 선지가 2가지입니다. 그럼 2가지만 제시하면 돼요. 그럼 이걸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중에서 2가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4가지 중에서 2가지만 쓰면 됩니다.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2개 정도 외워서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하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숙련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용접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해보세요. 눈 벌게져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숙련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용접을 했잖아요. 이게 투명이 아니잖아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검사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모재의 재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열을 가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열 때문에 변형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기 편한 2가지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요. 2가지만 나온 게 아니고 3가지도 출제가 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4가지를 다 제시해 놓은 겁니다. 또 더욱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단점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뭐도 나와요? 장점도 나옵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관련 이론이라고 그래서 장점과 단점 부분을 다 제시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예상 문제로 지금은 뭐가 나왔으니까 단점이 나왔으니까 뭘 예상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장점이 나오지 않겠어요? 완전히 얼토당토 안 하게 새로운 문제를 내기보다는 기출문제 부분을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책 한 권에 그런 어떤 기출문제와 그 기출에 해당되는 예상되는 문제까지 이론에 같이 정리가 돼 있다 그러면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죠. 책을 따로 뒤져볼 필요가 없죠. 여기 다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단점이 나왔으니 다음에 장점도 나올 수 있겠구나. 용접을 하니까 뭐죠?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뭐죠? 말 그대로 전체적인 접합 부분에 있어서 응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판과 판을 겹쳐서 뭐 해나가고 여러 가지 덧대고 하려면 볼트는 그렇는데 강제량이 그만큼 절약되는 부분에 장점이 있고 막 때리는 게 아니니까 진동과 소음이 적고 뭐 그런 특징을 그 문제를 가지는 거예요.
접합의 가능성이 제일 좋은 거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제시를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구성이 잘 돼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수업하기에도 되게 설명하기도 되게 좋죠. 이런 부분들은.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는 자, 보세요. 이 문제는 철근 콘크리트 문제, 계산 문제가 되는데 이 계산 문제 부분에서 보세요. 보통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FCK가 24MPa, 철근의 탄성 개수가 20만입니다. 콘크리트 탄성 개수와 탄성 개수 비를 구하세요 해서 1번, 2번 해서 4점짜리 한 것은 위에가 2점, 밑에가 2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정답 제시돼 있죠. 근데 이걸 풀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공식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공식이 여기 있죠. 이게 또 개정된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개정된 사항까지도 되게 잘 반영이 돼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쭉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의 탄성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콘크리트의 탄성 개수는 얼마냐면 보통 골재를 사용했을 때 8,500에다가 얼마? 3 루트 FCU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뭐 CM이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 값 부분이 세부적인 항목이 어떻게 되냐? FCK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FCK 그리고 플러스 델타 F가 됩니다. 그럼 FCK는 콘크리트 강도를 얘기하는 거고 델타 F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서 나오는 편차입니다. 편차 부분. 그 편차가 40MPa 이하일 때는 4MPa로 하고요. 그리고 얼마? 60MPa 이상일 때 6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사이 값은 직선 보관을 하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그냥 계산 문제 풀 때는 이런 말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공식에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냥 여기 그대로 이 C는 8,500에 3 루트 이 값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여기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FCK에 플러스 델타 F 이렇게 바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 값에다가 FCK 얼마? 주어진 값이 24 주어지니까 24. 그러면 24면 40MPa 이하니까 편차가 얼마요? 4가 되는 거죠. 4. 그럼 더하면 28. 그럼 루트 2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구하고 탄성계수비는 철근의 탄성계수에다가 콘크리트 탄성계수를 나누면 돼요. 철근의 탄성계수 주어졌고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여기서 구했죠? 집어넣으면 이렇게 7.75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탄성계수비 부분의 형태를 답만 쭉 적어놓은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알차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되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 공식 부분이 되게 필요한 부분 중 하나거든요. 이 부분들. 그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면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보의 춤이 700mm이고 부모멘트를 받는 상부 단면에 HD 고장력 이형 철근이에요. 고장력 이형 철근. 25mm 철근이 배건되어 있을 때 철근에 뭘 구해요? 인장 정착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철근에 대한 인장 측에 들어가는 정착끼리 구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이 인장 정착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정착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 잘 모르니까요. 수험생들이. 정착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정착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정착 길이에다가 곱하기 그 정착 길이를 적용할 때 보정해야 될 개수. 보정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정개수. 그 보정개수를 곱하게 되죠. 그러면 그 기본 정착 길이는 어떻게 하느냐? 공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람다 경량 콘크리트 개수입니다. 루트 FCK 분의 0.6 D 곱하기 FY. 이 D는 철근의 공칭 직경. 그리고 FY는 항복 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값을 여기 대입하고 보정개수는 여러 가지 보정개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주어진 게 뭐냐면 콘크리트 압축 강도 FCK가 25고 주근의 항복 강도가 400이고 철근의 순각격과 피복 두께는 철근 직경 이상이고 상부 철근 보정개수 나왔네요. 여기. 그러면 여기 1.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곱하기 1.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답을 적을 때는 이렇게만 적으면 돼요. 공식 쓰지 않고. 공식 쓰지 않고 풀이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옆에서 가외하듯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밑에 활용 공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편하죠. 그래서 실기책 자체가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에듀윌을 믿고 책을 구입하시고 그리고 그 구입하시고 난 뒤에 바로 수업을 또 들으시면 전체적인 부분이 다 정리가 됩니다. 실기는 한 번만에 합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여러 번 하다 보면 몸이 축락이 돼요. 이게 또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정리가 잘 돼 있는 책을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바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과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뭐 구체적인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다 활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기교재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어떻게 보면 되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다른 책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괜찮으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에듀윌